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수장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너무 추석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 초에 이제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휴가 좀 빠르면 장점도 있어요. 왜냐면 뒤에 남아있는 올해 달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이 온전히 다 이제 남아있죠.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조금 빨리 가는 게 너무나 아쉬운데, 그래도, 추석 연휴가 딱 끝나더라도 10월, 11월, 12월이 온전히 남아있다. 보통 때 같으면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12월. 뭐 이런 이제, 연휴가 만약에 늦었을 경우에, 그런 이제, 그 마음의 불안감이 있는데, 뭐, 저만 그런가요? 예. 저 이렇게 시간이, 뭐라 그럴까. 이게 연초에는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한데 이게 8월 달이 넘어가고 9월, 10월이 넘어가면 11월이 넘어가면 조금은 연초보다는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올해 한 해가 또 갔구나. 내가 올해 과연 목표로 세웠던 것들을 얼마나 내가 나아가고 있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해왔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뭐 제가 연초에 기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었을 거죠. 그죠? 예. 원래 목표는 좀 크게 세우는 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올해는 뭘 못했구나. 내가 또 올해는 또 조금은 뭐 이런 모습에서는 좀 나태했구나. 내가 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한 연말쯤에는 10월, 11월, 12월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떤 그 시기에 딱 뭔가를 그때부터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뭐 명절 끝나고부터 해야지 뭐 2023년 1월 1일부터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생각했던 지금 바로 시작해야 그때 뭔가가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먹으면 사실은 바로 실행을 하나라도 옮겨야 돼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예, 그냥 연휴에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전략인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이제 R&D도 마찬가지입니다. R&D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 업종에 맞는 R&D가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업종에 맞는 R&D들을 딱딱딱딱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결국에는 정부도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해가지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회수 그다음에 재투자잖아요. 정부든 VC든 민간이든 VC죠. 예, VC든 그러니까 투자 회수 재투자예요. 투자 회수 재투자. R&D도 마찬가지죠. 지원, 그죠? 성장. 그다음에 뭐 이다음에 뭐 이제 어 재투자는 아니지만 뭐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또 투자할 수 있겠죠. 뭐 팁스라든지 뭐 여러 단계를 통해서 지원 사업화죠. 예. 지원 R&D 연구개발 사업화 그다음에 투자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순환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투자 단계 그리고 성장 주기 이게 사실은 투자와 R&D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단계에 맞는 투자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럼 투자 단계는 우리 기업이 어떤 라운드에 해당이 되는지,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거든요. 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드 투자를 받을 것인지, 시드 투자를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시리즈 A로 갈 것인지, 그죠? 시리즈 A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시리즈 B, 그 다음에 시리즈 C, 이렇게 쭉.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해당 단계에 해당이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투자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기 기업, 그러니까 시드, 혹은 또 여기 프리에이라 그러거든요. 시리즈로 가기 전에.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시리즈 A나 시리즈 B 혹은 시리즈 C 쪽에만 집중적으로 또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 투자 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투자 단계에 맞는 투자자를 찾아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또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서비스 그다음에 인력 고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죠. 거기에 맞는 투자금이 들어와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시드나 이런 시드머니 같은 경우에 뭐 1억 들어온다 그러면 BC로 가면 100억 이상 투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라운드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금과 거기 이제 라운드에 맞는 투자자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시드, 그다음에 프리-A, 시리즈 A, 그 다음에 시리즈 B, 시리즈 C, D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데 이거는 생략이 가능하죠. 생략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드는 뭐 지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성장 단계, 투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는 투자자. 왜냐면 투자자별로 어떤 단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지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투자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야에 맞는 투자자를 찾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이오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또 앱 개발 분야 뭐 이런 부분 혹은 뭐 제조 기술에 대한 부분. 그래서 투자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VC가 대략 한 150여 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기관하고 뭐하고 따지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 투자 분야가 다 조금씩 색깔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 분야에 맞는 투자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투자 단계에 맞는 투자자를 찾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분야에 맞는 투자자를 찾자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이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뭐 30억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뭐 100억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필요한 금액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보해 줄 수 있는 투자자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 밸류라는 것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기업 가치인데, 이 기업과 그 다음에 이 투자자 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높게 굉장히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을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 가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업이 내세우는 IR 계획서나 이런 데다 내세우는 밸류하고는 조금은 생각의 간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또 협상인 것이고, 밸류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기별로 어떤 시기에는 기업이 좀 우위일 때가 있고요. 어떤 시기일 때는 조금은 투자자가 우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별 기업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벤처 투자에 혹은 전 세계 벤처 투자의 흐름에 있어서 이 기업이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 뭐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겠죠, 사실은. 그리고 벤처 투자자가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 같으면 어떤 시기 같습니까? 지금 오늘이 2022년 9월 11일이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경제적 충격을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인상, 그랬던 풀었던 자금의 회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투자자들이 조금은 우위에 있는, 그죠? 조금은 우위에 있고 조심스러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밸류가, 이제 우리가 IR을 준비하면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바이오. 지금 바이오 벤처 붐은 사실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업종이 딱 어떤 업종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상 어떤 시기에는 바이오 업종이 우위를 좀 차지해서 높은 밸류를 평가를 받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이제 앱 개발이나 플랫폼 개발 쪽에 어떤 시기가 좀 더 많은 어떤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밸류를 좀더 많이 측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시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뭔가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금의 조달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자금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수많은 벤처 투자 생태계들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그래서 자금 조달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술력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타이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단계에 맞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업종이 또 시대에 맞게 또 밸류를 높게 또 측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결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아니면 때를 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시대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서 창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바이오는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예전보다는 밸류가 조금은 낮게 측정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4번이야. 목표 기한 내 뭐 자금을 납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회사의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적절한 지분 구조,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어떤 이제 참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어, 적절한 투자자를 찾아야 서로 윈윈이 될 것이다. 해서 1, 2, 3, 4, 5 쭉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이라는 얘기는 투자 단계에 맞는 타이밍, 그러니까 어떤 라운드에 해당하느냐, 시드에 해당하느냐, 프리 A에 해당하느냐,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시리즈 D 이런 단계도 있지만 우리 업종이 뭐 바이오, 뭐 그다음에 서비스 플랫폼, 이게 얼마만큼 요즘 시대에 2020년도에 얼마만큼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투자 기업과 그 다음에 기업 간의 이 밸류 차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는 또 시대의 흐름, 또 금리, 뭐, 이런 것들이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타이밍에 적합한 투자자를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투자 금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아이디어 기획 단계가 이제 시드머니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가는데 요 전에 이제 프리 A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시리즈 A가 이제 스타트업 창업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은 보시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하는 단계 그리고 사업 확장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마케팅 혹은 해외 진출, 수출이겠죠. 여기에 이제 전력을 다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사업화를 빵 하고 터트리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IPO 또는 뭐 M&A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요 단계 중에서 우리가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 적합한 투자자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5억을 달라고 하면 5억을 넣고 이제 10%의 지분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프리밸류는 투자 전 밸류라고 우리가 프리머니 투자 전 금액은 투자 전 가치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45억에서 50억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은 이제 포스트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는 이제 뭐 55억에서 뭐 60억, 요런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5억을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프리A에 그러면 자기가 10%의 지분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45억에서 50억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투자 후에는 55억에서 60억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 기업 가치, 이 밸류의 간극을 이 IR 하는 이 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회사와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 그리고 그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시드, 프레이,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밸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현금 흐름 할인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회계사무소에서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업종이 우위인 시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내재된 가치, 잠재된 가치를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핵심 인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히는가가 또, 우리가 밸류를 또 높게 측정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타이밍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포인트로 삼아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죠? 네, 키도비라고. 그래서 이제 홈스쿨. 야, 이게 이 홈스쿨도 예전도 있었지만은 이걸 이제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시드머니 때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던 기업의 일종의 예입니다. 보시면은 구독 서비스라는 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 홈스쿨이라는 교육에 대한 컨텐츠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부가 돼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엑셀 투자자, 엑셀 투자자가 아니라 엔젤 투자자예요. 엔젤 투자자, 엔젤 투자자, 뭐 엑셀 투자자에도 상관없지만 뭐 엑셀 투자자, 근데 저는 이제 엔젤 투자자로 써놓은 것 같은데, 예, 엑셀 투자자, 뭐 엑셀러레이터, 뭐 상관없습니다. 이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천사죠. 천사. 왜냐면 이 단계는 기업의 리스크가 상당히 좀 많을 때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시리즈 B나 시리즈 C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화가 좀 이루어진 상태지만은 지금 요 단계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아이디어 기획, 아이디어 구상, 요것만 보고서 이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와, 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유소년 리그다. 유소년 리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소년 리그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가장 초기 단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축구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유소년 리그 다음에는 뭘로 가야 돼요? 예, 중고등부 리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고등부 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프리 A 단계를 거치고, 프리 A 단계는 이제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하고, 바로 이제 시리즈 A 단계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중등 리그, 그죠? 여기가 고등 리그, 그래서 중고등부 리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요때부터는 아까는 이제 개인 투자자, 그리고 이제 엔젤 투자자지만은 이제 프리 A가 넘어와서 이제 시리즈 A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VC가 붙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10억에서 20억. 국내 VC는 대략 15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150여 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국내 VC 한 150여 개 VC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시리즈 A 단계는 그럼 어떤 단계냐?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단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고 그 단계에 맞는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단계에 맞는 IR 자료, IR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자에 맞는 맞춤형 IR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희 미래자산관리연구소는 뭐 이게 제가 홍보하려고 이 강의를 찍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업에 어떤 도움을 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소통의 창구로서 찍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IR 자료를 만들면 이제 회계사하고 협업을 하지만은 이제 저희 미래자산관리연구소에 그 저희도 이제 내재된 어떤 시스템과 내재된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IR 자료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셔가지고
10억에서 20억 정도. 그리고 요 단계는 그럼 시리즈 A 단계는 서비스 출시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정식 서비스 오픈 전에 이제 베타 버전을 오픈하는 그런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를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리 A에서 시리즈 A로 넘어가는 요 시기가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해서 데스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시기를 딱 넘어서면 이제 뭐 투자자도 더 많이 붙을 수도 있고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아까 시드머니인 아이디어 기획 단계까지는 오케이 뭐 작은 금액이니까 뭐 1억이든 2억이든 투자를 받아서 하는데 여기 이제 아까 그 시드에서 요 시리즈 A 단계 프리에이를 거쳐 넘어오는 요 단계가 기업의 성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야 되는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되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야 되는 말 그대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적절하게 딱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를 딱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짜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시기는 바로 서비스 출시를 목전에 앞둔 그리고 이제 베타 버전을 예를 들어서 오픈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바로 시리즈 A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유 이제 스파이더랩이라고 해서 시리즈 A 단계에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책은 이웃에게 빌려주고 읽고 싶은 책은 이웃에게 빌려보는 지역 기반 그래서 도서 공유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차는 그냥 아무거나 타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탄다는 거는 그러니까 차에 대한 소유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렌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문콕 뭐 이런 거에도 전혀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차에 대한 소유욕은 없어요. 그냥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차 그냥 다 빌려줍니다. 뭐 좋은 차건 나쁜 차건 떠나가지고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좀 소중히 다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책을 A라는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는 또 저는 회수를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저는 책이 굉장히 좀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제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책을 깨끗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뭐 앉아갖고 꾸준하게 앉아서 책을 시간을 2시간 봐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일하다가 혹은 뭐 운전하다가 쉬는 시간에 뭐 짜투리 시간에 뭐 갑자기 머리가 뭐 복잡해질 때 뭐 갑자기 어떤 궁금증이 생겨서 그 책을 사서 딱 필요한 부분들만 보고 나머지는 후사다. 뭐 이렇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그래서 책에 대한 소유욕은 어렸을 때부터 강해서 이것을 빌려주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공유 경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파이더랩이라는 이 회사가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시리즈 B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투자는 적절하게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하지만은 시리즈 B까지 하고 시리즈 C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30억에서 100억 들어오시고 역시 이제 VC가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최종 버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베타 버전이고 기본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연구개발 인력이라든지 수출 영역이라든지 마케팅을 확장하고자 할 때가 바로 이제 시리즈 B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30억에서 100억 정도의 자금이 대부분 이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시드 단계랑 프리 A 단계에 투자를 많이 하고 누구는 이제 시리즈 A 단계에 투자를 많이 하고 누구는 시리즈 BC 단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이제 단계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계별 전략에 맞는 투자자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과연 어떤 단계인지를 이제 IR 자료라든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 주제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알고 나서 이제 IR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집토스, 직영부동산. 그래서 아파트도 역시 집토스에서 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죠. 그래서 아주 센세이셔널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 플랫폼 안에서 녹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편리하게 중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리즈 B 단계에 투자를 받았었던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시리즈 CD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100억 이상을 받아서 IPO나 M&A 글로벌 확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자, 뭐 VC나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여기 있는 보시다시피 카닥이라는 거. 야, 그러니까 세상이 뭐 이 카닥도 자동차 유지 관리에 있어서의 견적을 내주는 거잖아요. 좋아졌습니다. 예. 저는 사실 예전부터 이거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공인비 따로 해서 공인나라라는 무슨 이제 자동차 정비소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A라는 게 고장나서 가면 B도 고장났다 그러고 C도 고장났다 그러고 그 시절에 막 차 하나 고치니 한 20년 전에 뭐 그냥 빵꾸 하나 떼우러 갔더니 뭐 봐준다고 그래가지고 나올 때 보면은 50만 원씩 내야 되고 막 안 내면은 뭔가 차가 금방 망가질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카센터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눈탱이가 상당히 많았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실제 이제 근데 제 생각이 아니죠. 그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다 그 시절을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카더라라는 걸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카센터 눈탱이 많았고. 네. 그러니까 원산지 표기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그런 거 표기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떤 방식으로든 투명해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화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뭐 공개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발전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시리즈 C 단계로 가시면은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제 글로벌 확장을 현실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엑시트 직전이 되겠죠. 그래서 IPO로 가느냐, M&A로 가느냐, 이런 것들. 근데 M&A는 실제로 많지는 않고요. IPO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회수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는. 그래서 시리즈 C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투자자가 어떤 단계에 투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장 단계는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시드냐 아니면 프리 A냐, 프리 A를 거칠 것이냐.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가 이제 중고등 리그잖아요. 여기가 이제 K리그가 되겠네요. K리그. 야, 앞으로 진출.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볼까요? 유럽 리그 중에서도, 뭐, 프랑스 리그. 여기서 이제 딱 커지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EPL로 가는 거죠. 어,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EPL로 가면 뭐, 대박인 거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이제 우리의 주제를 알자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단계,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유형이 어떤 투자자가 있느냐, 그리고 뭐 VC, 그다음에 뭐 일반 법인 이런 투자자의 유형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에 맞는 투자자를 찾자라는 얘기죠. 이제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개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엔젤 투자자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왜 엔젤 투자자냐? 아니 그 리스크 많은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엔젤 투자자들 천사. 전문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고 개인 그냥 엔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라고 우리가 이제 와디즈도 처음 나왔을 땐 센세이션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약간은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아주 혁신적인 회사다.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투자 많이 하는 것이고 개인이기 때문에 투자 규모도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로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VC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150여 개 이상의 VC들이 있는 거고요. 뭐, 생겨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막, 갑자기 막 생겨났다가 갑자기 막 없어졌다 막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대략 150여 개의 VC들이, 소규모 자금을 넘어갔고, 이제, 프리 A, 시리즈 A 단계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IPO나 M&A 방식으로 해서, 예,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VC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위험성이 큰데,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좀 예상될 때, 위험성은 크나 기대 수익이 예상될 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엔젤 클럽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기획자,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여기도 이제 소형 자금, 소규모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지주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벤처 전문 경영 참여형 사모 투자 집합 기구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일종의 소형 VC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많이 나온 게 자본금 20억 이상을 가지면 이제 창투사, 창투사가 상당히 중기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기술, 신기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주관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VC 중에서는 이 창투사와 이 신기사가 많죠. 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창투사의 형태, 신기사의 형태를 가지고서. 그리고 조직으로 가시면은 이제 기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기타 금융기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집합 투자기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KVIC, 그래서 이제 한국벤처투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모태펀드에서 이제 자펀드로 출자를 한다라는 거 제가 이제 저번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보, 신보, 중진공 이 융자만 하는 줄 아시는데 여기서도 투자 유치를 합니다. 특히나 신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지점이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증 연계 투자라 그래갖고 융자도 나오고 이후에 투자도 해주는. 그래서 야놀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밤마다 애용하는 거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 낮에는 잘 안 들어요. 예,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신보에서 투자를 받은 것들. 예. 그리고 중진공 같은 경우는 기술, 인력만 보고서도 투자를 해줘요. 기술 인력만 보고서도. 그러니까 사업화가 안 일어났고 매출이 아니어도 그런 거랑 상관없이 기술과 인력만 보고서도 중진공에서도 투자를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본이니까 역시 R&D나 기술 바탕의 창업에 아무래도 가점을 많이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의 유형별로 선호하는 어떤 투자 기업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제가 또 강의를 만들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어, 보고 있는 거고요. 일반 법인들도 투자회사 법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회사 법인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GS 홈쇼핑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투자회사인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손실이 좀 많이 났더라고요. 2011년도인가부터 이제 GS 홈쇼핑에서 투자 기업들, 스타트 기업에 대한 투자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손실이 좀 났다 뭐 이런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일반 법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의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면 이제 투자를 조금 적절하게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는 타이밍이고요. 이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사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어떤 그 투자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소개를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대표님들은 사실은 많은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좋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적절한 타이밍, 성장 단계, 그리고 이제 그 단계에 맞는 투자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예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기술이 바탕이 돼서 어떤 그 아이템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벤처 투자해서 회수하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태펀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창업 벤처 투자의 생태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인생은 타이밍이다. 좋은 네트워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측경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은 연휴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도 이렇게 연휴에 강의를 하게 되니 참 기분도 좋고 또 마음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또 여러 얘기들도 또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유튜브 강의는 또 이런 정보 전달의 어떤 성격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제한이 되네요.
나중에 저희 이게 또 법인사관학교라고 현장 강의도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IR이나 이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또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또 연락을 또 주시면은 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또 코칭도 하고 또 인연도 또 좋은 인연도 또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